광주 전남 지역의 메르스 감시 대상자가 30여 명에 이른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원칙 없는 대응이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때이른 고온 현상 속에 식중독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하남 산단 인근 도심 한복판에서 백제시대 때 것으로 보이는 집터와 토기 등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에너지밸리 연구센터 문을 열었는데 세계적인 R&D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누구는 자가격리자가 되고 누구는 일상격리자가 됩니다. 기준이 헷갈리시죠? 용어도 어려운 데다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중동 여행을 다녀오거나 메르스 환자와 같은 공간에 머문 사실이 있는데 열이나 기침 같은 증세가 있으면 메르스 의심 환자가 됩니다.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지정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데 메르스 증세가 없을 때입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증상이 나타났었는지 여부와 접촉 정도에 따라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거나 일상격리 통보를 합니다. 먼저 메르스 환자와 2m 이내에서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머물렀다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확진이 아닌 메르스 의심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들은 자가격리가 됐는데 증세를 보인 환자가 확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한 한 의사는 증상이 없던 잠복기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일상격리, 즉 능동감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조차 해당 의사에 대해 자택격리와 능동감시 통보를 번복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난 사람 격리하겠다고 하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 다 격리해야 돼요. 능동감시는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하루 2번 보건소를 통해 발열 여부 등을 확인받는 조건으로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자가격리는 최소 14일 동안 외부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집안의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제는 식중독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때이른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90여 명은 복통과 설사 등 가벼운 증세만 보여 학교 생활은 정상화됐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소독도 하고 하느라고 아이들 조금 빨리 보냈고요. 예, 호전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수의 한 여자고등학교 1학년생 70여 명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 학생 모두 전북 완주의 한 수련시설에 다녀온 뒤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식중독 지수입니다. 지난달까지 주의 단계를 보인 날이 많다가 이번 달 들어 경고 수준까지 올라간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식중독은 7, 8월 한여름보다는 오히려 5, 6월에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커지다 보니까 세균 번식률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위장관 환자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식중독은 정상 성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만 탈수 증세 등이 심하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는 일은 메르스는 물론 식중독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수칙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촌에 발열 감지기가 설치되고 선별 진료소도 마련됩니다. 광주시는 메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수촌에 6개, 국제 심판들이 머무는 곳에 5개의 발열 감지기를 설치해서 출입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 기동 방역대를 상주시켜서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고 선수촌 입구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무등산 정상 개방이 메르스 예방 차원에서 취소됐습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개방하면 전국에서 많은 산행인파가 찾는 만큼 메르스 확산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일로 예정된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취소하고 가을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도심에서 백제때 것으로 보이는 마을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수백 개의 집터에다 떡시루 등 유물 500여 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적지는 조만간 해체될 예정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개발하고 있는 하남 3지구에 백제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물이 마른 옛날 하천을 중심으로 발견된 집터만 200개에 이릅니다. 이 가마터에는 불을 지펴 토기를 구웠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부분부터 여기가 이제 소성실, 본격적으로 이제 가마, 기물이 구워지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이 배연부, 연기가 나가는 부분. 한강문화재연구원은 이 유물들이 3세기 말에서 6세기 초반 백제시대에 있었던 13,000평에 이르는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수십 개의 집터가 몰려 있습니다. 공통적인 점은 집터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이 하천 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이 형성된 걸로 해서 구화도 방향이 이 유적이 입지하는 데 주거지가 들어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떡을 쪄먹는 시루와 제사를 지내는 데 썼을 것으로 보이는 그릇 등 유물도 500여 점 출토됐습니다. 가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주거지 사이에서 같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생산과 주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집터 등은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이 집터 등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공사를 재개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3주 뒤면은 이 공사 재개 통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과를 받은과 동시에 바로 저희들은 정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공사를 재개해 아파트와 상가,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을 내년까지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을 누가 맡을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호남 물갈이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총선 때만 되면 호남 물갈이 말이 나오는지 한신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8대 총선 때 호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탈락률은 45%, 지난 19대 총선 때도 50%가 물갈이 됐습니다. 전국 평균 25%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호남 40% 물갈이, 4선 이상 용퇴 등 또다시 호남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총선 때마다 호남 물갈이가 전면으로 떠오르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에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될 때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상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큽니다. 지난해 730 그리고 올해 4.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함으로써 지역 민심의 이반 현상이 확실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지역 민심의 이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또 경선만 통과하면 본선은 형식 절차일 정도로 당선이 쉬웠던 만큼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지역에 안주했던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기 발목 잡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뚜렷한 정치색 없이 타 지역 유력 정치인의 계파 일원이 되는 등 그만한 정치인으로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이유의 하나입니다. 욕심이 없어지니까 내가 그냥 국회는 한 번 더 해야지. 아니면은 우리 도의원, 군의원 여기를 내가 이제 꽉 틀어지고 휘둘러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쪼그라들게 된다는 거죠. 한편에선 호남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는 수도권 의원들과 지도부 책임론을 비켜가려는 친노 진영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호남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지역 정치인들의 냉철한 자기 반성과 쇄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나주 동강면에서 추진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농어촌공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옥정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당시 농어촌공사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원인과 대책을 제시받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 2명이 법정에서 나란히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피해자인 37살 박모 씨도 음주운전을 한 점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두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요즘 여수는 해상 케이블카 덕에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지 주변에 대형 기중기가 열흘 넘게 쓰러진 채 방치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차량 아래가 훤히 보이고 40m가 넘는 기둥은 바다에 처박혔습니다. 인근의 해상 케이블카에서도 사고 현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쓰러진 기중기는 보시다시피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무게 70톤의 기중기가 넘어진 건 지난달 26일. 선박 수리를 위해 기중기를 빌린 업체와 기중기 소유업체가 사고 책임을 두고 열흘 넘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중기 기사의 조종 실수라는 의견과 현장의 잘못이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해전 대학군 상태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만 봐도 조종수 실수입니다. 뭐 현장에서 잘못을 했으니까 뭐 기사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신호 자체를. 사고 위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해양공원의 건너편이자 관광객이 몰리는 해상 케이블카 바로 아래입니다. 크레인을 보시고 흉물스럽다 또는 또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선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2차 사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업체들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나 사고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정 다툼 때문에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모 중학교 뒷산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주민에 의해서 발견된 물체는 지름 15cm가량의 크기로 포탄 모양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당국은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대공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밸리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에너지밸리 연구센터는 연구개발을 통한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목표로 설립됐고 에너지밸리를 세계적인 R&D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전은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광기술과 복합신소재, 스마트 센서 등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스마트 그리드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을 금지한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서울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6.15 공동선언과 9.19 합의로 한반도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심사에는 템플스테이 전용관이 건립되고 무각사에는 전통문화체험관이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16억 원을 들여 무등산 증심사에 내년 말까지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건립하고 무각사에는 30억 원을 투입해 교육관과 명상실 등을 갖춘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불교 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에 외지인들의 방문이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